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경선자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있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가 지금 검찰에 딱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정은 어땠는지, 첩보영화 수준의 그 수사였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2021년 2월쯤에 김용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억 원만 달라. 지금 호남을 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한 그 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 준 게 바로 2021년 4월 말이었다. 검찰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날짜를, 그래서 김용 측에서 날짜도 특정 못하면서 그러냐 그러니까 이리저리 수사 끝에 날짜를 2021년 5월 3일 요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이때 김용이 유동규, 성남 분당의 유동규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당시 김용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갔는데 1억 원이 그 주머니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나가는 장면. 뭐 이거를 유동규 씨가 법정에서 시연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민용 변호사가 그 나가는 장면을 얼핏 봤다. 뭐 이렇게 증언도 하고요. 근데 해가 어스름하게 질 무렵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증언이 돼 있습니다. 이때 검찰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느냐.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5월 3일이라는 날짜까지 특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김용은 물론 줄곧 부인했었죠. 그러다가 김용 전 부원장 측이 경기상권진흥원장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밑에서 그 산하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세워서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5월에 이 김용 재판에 나와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 사이에 수원 월 컨벤션 센터에 있는 자기 집무실에서 김용 등을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김용하고 그 약속한 일정이 담긴 그 캘린더, 그 캘린더를 찍은 과거 휴대전화 달력 화면, 이것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찰이 그 김용이 유동규 사무실에 들러서 돈을 받아갔다고 한 게 5월 3일 저녁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이 경기상권진흥원장을 했던 사람이 김용하고 업무 협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마치고 수원에서 분당으로 넘어가서 그 시간에 돈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분당에 없었다. 알리바이죠. 알리바이가 뭔지 아시죠? 현장 부재 증명입니다. 5월 3일 그 돈 받을 무렵에 김용은 수원에 있었지 분당에 있지 않았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럼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5월에 판사가 그 이 경기상권진흥원장 출신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휴대전화 제출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제출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하려면 어떻게, 임의 제출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압수하러 갔더니 그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1차 의심이 들겠죠? 이거 거짓말 하는구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뭐 나중에는 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 어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위증 수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결국 검찰 조사에서 이 경기상권진흥원장이라는 했던 이 사람이 위증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시인하고 그 휴대전화 캘린더 그 약속 일정 찍은 휴대전화 그것도 조작이었다. 결국 김용 측의 알리바이 조작이었다. 자, 그런데 그럼 검찰은 이게 위증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았느냐? 여기서 보면 김용의 그 위증을 교사하는 그 수법은 아날로그식이죠. 어떤 사람 내세워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해서, 그리고 또 뭔가 증거를 조작해서 법원에 얘기해서 판사를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검찰은 그거보다 몇 단계 위에서 디지털 증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곳곳에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원 컨벤션 센터에도 CCTV가 있죠. 이 시각에 김용의 차량이 수원 컨벤션 센터를
드나들었느냐, 아니면 김용이 분당에 있었는데 그 분당 CCTV에 보면 차량이 움직였느냐, 그 두 가지를 판사에 제출합니다. 분당 CCTV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 김용 씨의 차량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김용 씨가 한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기에 들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른 거는 어떻게 알았느냐? 검찰이 CCTV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 USB, 이동식 저장장치라고 하는 거 있죠. 이 USB를 제출을 했는데 USB에 보면 텔레그램 데스크탑이라는 그런 폴더가 이 USB에서 발견됐는데 이 폴더가 2021년 5월 3일 오후에 이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이 안에 있는 PC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열어서 다운로드를 3번 받은 겁니다. 뭐 제 기억에는 뭐 1시, 3시 몇 분, 뭐 4시 뭐 이 정도 됩니다.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보안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딱 걸린 겁니다. 아, 요 시간에 여기에 있었구나. 그럼 그 시간에 왜 거기에 있었을까? 이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거는요,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 그 분당 사무실하고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이 USB에다가 다운로드 받고 이러고 나서 시간 돼서 유동규 사무실로 간 겁니다. 유동규 사무실에서 대략 한 오후 6시쯤. 그러면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해가 어스름할 때 5월 3일이면 정확하죠. 이러니까 이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물론 김용은 지금도 뭐 무고하다 뭐 이렇게 반발을 하지만 뭐 너무나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다. 근데 그러면 김용은 알리바이 조작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이건 저의 관측인데 올 초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1월 18일에 친명계 좌장이라는 변호사, 지금 현역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이 김용을 특별면회합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회유죠. 그 다음에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당신이나 김용,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러니까 이제 바로 김용이 얼마나 마음의 우연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러니까 알리바이를 조작해야 되겠구나. 사실상 저는 그런 교사라고 봅니다. 그때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는 게. 뭘 생각해봅니까? 돈을 받았는데. 조작이라고 봐야, 조작이 저는 이즈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리저리 협의를 했겠죠? 그래서 김용의 변호인이 연락책 역할을 하고, 이건 검찰이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연락책 역할을 하고,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의 박모, 서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조작을 도와줬다. 그래서 같이 모의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난 24일이죠? 며칠 전입니다. 엊그제네요. 엊그제 바로 이 김용 변호인하고 그 다음에 박모, 서모, 이재명 캠프에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5월 이전에, 그러니까 1월 18일 정성호 의원이 김용을 특별면회한 이후에 주로 이제 뭐 2월, 3월 이때 이루어졌겠죠? 그때 뭐 여러 소통한 흔적들이 나올 거고요. 아마 증거 조작을 어떻게 하자, 알리바이 조작을 어떻게 하자, 이것까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가? 뭐 이걸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합을 유지해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뭐 원론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10월 위기설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10월 달에 자기 대표직 사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보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이 이제 더 문제적 발언인데,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77.77%. 과거 김대중 총재도 달성하지 못한 지지율입니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달성하고 당선이 됐거든요.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이보다 더 강화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일까? 중앙일보가 최근에 보도한 거에 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45만 4,332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얼마 전에 보도인데 권리당원이 114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권리당원이 차이가 나는가? 뭐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에 47.2% 115만 8,423명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부상한 2021년 10월 이후에 입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당시 후보한테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입당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걸 누군가가 뭐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당은 이미 이재명 당이 됐다. DNA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절반에 육박하는 권리당원이 지금 뭐 그 1인 1표 지금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가자. 뭐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모두 한 표. 뭐 이런 걸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을 해놨는데 물론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저는 뭐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한 60표 정도에 해당한다는데 뭐 이걸 예를 들어서 한 권리당원 20표나 한 30표 정도로 줄이는 그러나 대의원제는 여전히 건재한 아마 이런 쪽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도 꽤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은 권리당원 한 표나 대의원 한 표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자신이 있다. 왜? 나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수많은 사법 리스크 아니면 곧 구속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이유는 바로 권리당원 확보율에 있다. 그 권리당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부상한 이후에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권리당원에서 이 득표율이 78.2%에 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당원은 전부 다 이재명 지지냐? 그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어찌 보면 비명계의 공격을 받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강성 지지층입니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개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거 뭐 누가 조사했습니까? 개딸이라고 어디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친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팬덤의 다수가 개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7.2%가 이재명 대선 후보 이후에 민주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거의 뭐 100만 가까운 숫자가 개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닌 것으로 보이느냐? 자, 개딸 중심으로 지금 김은경 혁신안을 그대로 실천하자라는 운동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그 김은경 혁신안을 빨리 실천합시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꽤 여러 날 지났습니다. 아마 한 2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숫자가 뭐 6만 2천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개딸이라면 그게 올라오자마자 그런 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오자마자 우르르 몰려가서 다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민주당이 답해야 되는 숫자가 5만 명인데 그 숫자는 넘었습니다만 그 숫자는 한 사나흘 만에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행동력 있는 개딸이라면 거기에 달려가서 자 이게 뭐 10만 20만 막 이렇게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걸로 봐서는 행동력 있는 개딸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주당 주변에 관측하는 사람들의 분석이고요. 저는 그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비명계들은 숫자를 좀 특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들이나 비명계 사람들이 대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개딸로부터 어마어마한 숫자의 뭐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든가 항의 전화를 받는다든가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뭐 막 심지어는 뭐 10,000개 뭐 막 이렇게 문자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사이에. 그러면 10,000명이냐? 아니죠. 한 사람이 여러 번 보내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격을 받아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험담, 그게 이제 주로 비명계죠.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막 욕설 문자 뭐 이런 문자들을 3,000개 정도를 차단하면 더 이상 공격 문자가 안 온답니다. 그 얘기는 행동력 있는 개딸은 3,000명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지난 4월에 얘기한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이제 물론 느낌으로 얘기하지만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0명 내지 5,000명. 그러니까 아마 5,000명을 행동력 있는 개딸은 5,000명을 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몇만 명 수준이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은 그거보다 이제 권리당원 중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 3,000명 내지 5,000명이 민주당의 그 의사결정 구조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 구조,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이제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권리당원들은 권리당원이라는 게 사실 뭐 매달 1,000원 이상씩만 당비 내면 됩니다. 1년 가야 12,000원이죠. 그것도 어떤 때 보면 되게 몰아서 냅니다. 1년에 12,000원 내고서 당원, 권리당원이다. 더군다나 진짜 권리당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또 대납도 많습니다. 대납. 그러니까 권리당원을 관리하는 거죠. 누군가가. 왜냐하면 자기가 권리당원의 한 표가 중요하니까 자기 당원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 내줍니다. 당비를 그냥. 실제 그런 경우는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납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행동하는 개딸이라고 행동하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이 3,000 내지 5,000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100만이 넘는 개딸의 의사를 아니 그러니까 저 권리당원의 그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리당원은 대세 추종형이 많다는 거죠. 휘둘리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휘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좋게 얘기하면 그냥 대세에 따라서 나는 어차피 민주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결정인데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봤더니 민주당이 지금 대세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밀어주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